네, 돈이 보이는 투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화학 섹터 2차 전지 이슈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주가가 상승할 만한 모멘텀을 자리 잡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또 이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미칼 에너지 투자 자문의 차홍선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최근에 대표님을 자주 모시는 건 그만큼 이제 에너지나 이제 화학 섹터에 이슈가 많고 그 이슈라는 것은 사실 나쁘다기보다는 좋은 모멘텀을 가진 그런 환경이 제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맞습니다. 지금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미국 주도, 미국 유럽이 지금 100년 전쟁하고 있다. 100년 에너지 전쟁하고 있다. 원래 보면은 이렇게 수송용 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에디슨이 만든 전기차였습니다. 근데 그 전기차에 네. 그 과장 한 명이 있었어요. 그 과장이 누구냐? 이름이 포드예요. 포드. 네, 그 포드예요. 네. 그 포드예요. 그 유래였군요. 그래서 나가서 만든 게 포드 이런 내연기관차를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포드 과장이 나가서 에디슨이 전기차를 박살을 내버렸죠. 몇 년 동안? 100년 동안. 근데 다시 그 포드 과장이 만든 그 포드를 공격하기 위해서 에디슨이 테슬라가 이제 부활한 거예요. 이 전기차로. 네. 그러니까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00년 전쟁인데, 그러니까 이제 원래 보면 내연기관차가 이렇게 확실하게 주도권을 잡았던 이유는 낮은 코스트였거든요. 낮은 연료비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도권을 잡았는데, 이렇게 이제 에디슨이라든지 테슬라가 어떻게 됐냐면은 우리도 낮은 원가를 구성했다. 지금 현재 보면은 7,500불, 대당 7,500불만 주면은 내연기관하고 붙어볼 만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큰 그림을 말씀드리면은 100년 전쟁이 다시 전쟁이 불이 붙었다. 그래서 이 주도권을 싸움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 이런 것들 큰 그림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게 이 전쟁을 주도하는 전쟁 큰 장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미국 백악관이에요. 제가 볼 때는. 미국 백악관이 이 에너지 전쟁을 일으키는 주범이다. 그렇죠. 주범이라보다는 미국 백악관이 추구하는 게 뭘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원래 보면은 전기차로 가자, 그다음에 수소 트럭이라든지 태양광 풍력으로 가자는 거는 유럽의 생각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따지보면 유럽은 왜 그렇게 처음에 했느냐면은 흔히들 보면은 북해산 브렌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북해산 브렌트에 브렌트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는 점점 고갈되고 있다. 지표 유정으로서 왜 브렌트 유를 하냐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왜냐니까 이런 거지. 하려면은 WTI는 미국 지표 유정입니다. 그쵸. 그죠? 두바이는 중동이잖아요. 그럼 어떤 거냐면은 오히려 하려면 러시아산 원유를 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원유를 받고 있고 가스를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3대 지표 유정이 되는데 북해산 브렌트유는 굉장히 올드한 개념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북해산 브렌트유가 없으니까 그 없다라는 게 고갈되고 고갈되고 있는 있다는 그렇죠. 거죠? 거의 다 고갈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요. 과거에는 석탄에서 석유로 가면서 유럽이 주도를 했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북해산 브렌트유가 없다 보니까 유럽이 내건 대의명분이 뭡니까? 유럽이 내건 대의명분이 탄소 감축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또 보면 저는 이제 돈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다 보면은 북해산 브렌트유가 없으니까 러시아나 중동 쪽으로 여러 가지 돈이 지금 지출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려고 하면 전기차라든지 수소 트럭이라든지 이런 태양광 풍력은 유럽이 잘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쪽을 가자고 했는데, 근데 이제 미국이 이렇게 약간의 이렇게 그러니까 소극적이었죠. 왜 소극적이냐면은 미국 GDP에서 한 4천조 원이 석유라든지 이런 개발 기업들의 그 GDP입니다.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이 4천조 원이에요. 공교롭게도 시가총액이 4천조 원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이제 거의 우방국가라는 한국처럼 생각했던 우방국가라는 사우디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석유를 버리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기차로 가자고 할 때도 이렇게 좀 소극적이었는데, 이번에 보면은 이제 러시아 전쟁이 터지고 그 전부터 그 다음에 이제 중동 국가에서 보면은 미국에 대한 이런 관계가 이렇게 좀 눈빛이 있지 않습니까? 네. 좀 우호적이지 않다? 그런 거를 좀 감지를 한 것 같아요. 그걸 감지를 하면서 그러면은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100년 만에 찾아온 이런 전기차가
원가를 맞추더라는 거예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이제 큰 그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미국은 지금 이제 석유도 본인들이 보면은 이제 시가총액이 4,000조 원 아닙니까? 사우디 아람코가 2,500조 원밖에 안 됩니다. 그 2배 되는 시장이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 있기 때문에 매출액도 공교롭게도 4,000조 원인데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 그래서 지금 이제 전기차를 많이 키우고 원래는 보면은 전기차보다 뭘 키웠냐면은 바이오 디젤하고 에탄올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콩하고 옥수수를 가지고 미국은 10%가 옥수수로 가요. 휘발유차가. 우리나라는 제로지만 그러니까 바이오 에탄올이나 바이오 디젤로 2009년, 2010년까지 키우다가 2010년대부터 이제 전기차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기차 나오는데 근데 또 미국이 봤을 때는 미국의 전략은 제가 볼 때는 포트폴리오로 보여요. 미국 백악관의 전략은 그러면은 수소도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수소의 변곡점이 언제 나오냐면 미국의 플러그 파워 같은 경우는 2025년에 흑자 전환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지금 흑자 전환하면서 이렇게 큰 폭의 전기차 광풍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25년 블룸에너지 같은 경우는 2024년 수소 전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2024년, 2025년에 수소, 태양광, 풍력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미국 주도로 한 에너지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데 미국이 그렇다면 지금 전기차를 강력하게 미는 이유는 그러니까 석유 쪽을 조금 뭔가 쿨다운 시키기 위해서인 건가요? 어느 쪽을 지금 더 지지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미국 백악관의 전략은 유가를 완전히 뭐 20불대 눌러버리겠다는 그런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미국의 큰 GDP 산업 아까 말씀드린 4,000조 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시가총액 4,000조 원이고 전 세계 엑스모빌이라든지 쉐브론이라든지 이런 쪽이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거든요. 물론 석유 쪽에 자원이 국유화된 거는 맞아요. 네. 여러 가지 이제 베네수엘라라든지 이런 데서 이란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봤을 때는 만만치 않은 국가들 많아요. 네. 그렇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매장량 규모는 6%가 있고 지정학적으로 사우디라든지 UAE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미국과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석유를 이렇게 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럼 이렇게 그들의 생각은 뭐예요? 제가 볼 때는 중립적인 것 같아요. 석유에 대해서는. 미국 반반? 백악관. 그렇죠. 반반인 것 같아요. 유럽은 거의 좀 제로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쵸. 그렇죠. 정확하게 따지면 미국은 이것도 반반이- 취하고 싶고 저것도 그렇죠. 취하고 싶다.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밀당을 하고 있는 거다. 에너지 가격의 안정화가 미국의 목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안정화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석유가 이제 80불대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가스 가격이 몇 불대 들어왔냐면 가스 가격이 MMBTU에 대한 2불인데 2불로 계산하면 9를 곱하시면 돼요. 그럼 20불밖에 안 돼요. 천연가스 가격은 최저 수준으로 지금 이제 낙하되어 있는 보이고 상태예요. 있죠. 근데 유가는 지금 이제 80불로 저지되고 있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은 지금 보죠. 유가가 원래 보시면 푸른색하고 검은색이 보면 거의 궤적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유가가 따지보면 20불대로 갈 수도 있는 유가예요. 지금 현재 가스만 보면은. 근데 그런 게 그래서 뭐 했습니까? 현실일까요? 오펙이. 순식간에 감산했죠. 전격적으로 감산해버린 네. 거잖아요. 1% 감산해버린 거잖아요. 네. 그때 말씀드렸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 국가 가서 증산해라 그러니까 0.5% 했는데 감산할 때는 1% 해버리잖아요. 네. 왜? 전기차 비율이 올해 같은 경우는 등록 대수 기준으로 1%가 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맞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는 미국은 보신 대로 중유가를 원하는 것 같아요. 네. 중유가를 원하는데 전기차만 원하는 게 아니고 수소 트럭이라든지 태양광 풍력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대체재들 바이오 디젤 에탄올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전략은 중유가를 원하고 포트폴리오를 원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테슬라가 한 1,300조 원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한 850조 원까지 머물고 있는 이유가 지금 제가 볼 때는 테슬라를 투자하는 미국 투자자들도 다른 그림도 있다는 거예요. 플러그 파워가 2025년에 그럼 흑자 전환한다? 그럼 수소까지 들고 들어온다? 수소 트럭까지? 플러그 파워는 수소 트럭이니까, 블룸 에너지는 수소 전기니까, 그럼 태양광 풍력, 여러 가지 석유를 줄이는 활동들이 계속 있어진다? 예, 그런 관점에서 제가 볼 때 포트폴리오를 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미국은 석유 가격도 안정시켜 가기를 원하고 전기차도 계속해서 뭐 상응하게 발전되길 바라고 여기에 플러스 바이오 에너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정말 키우고 싶어 하는데 그럼 이 세 가지가 골고루 다 활발하게 작용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가 특별하게 모르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죠? 뭐냐면은 미국이 아까 조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에 가보신 분들 보면 이제 주유를 하려 보면은 이렇게 예를 들면 바이오 에탄올이 10%, 25%, 85%라는 단어가 있어요. 뭐 그걸 선택하는 건가요? 선택하는 거죠. 근데 의무 비율이 뭐냐면은 10% 이하는 없어요. 그럼 뭐냐면은
그 정확하게 이제 돌아다니 우리나라 같으면 휘발유차 있지 않습니까? 휘발유차라고 보면 안 돼요. 휘발유차 플러스 옥수수차예요. 옥수수 10%가 옥수수로 가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유럽도 10%대가 돼요. 5 내지 10%대가 되고 네. 브라질 같은 경우는 21%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옥수수차가 없어요. 도입을 안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예를 들면은 그건 이제 정부 보조금에 따라 정책에 따라 틀리는데 예를 들면 중국도 옥수수를 의무 비율로 5% 이상 하게 돼 있어요. 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바이오 디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트럭에 들어간 거 있잖아요. 트럭에 들어갈 때 우리나라는 경유차라고 하시면 안 돼요. 네. 경유차 플러스 콩차다. 콩을 3.5% 섞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바이오 디젤 국가입니다. 바이오 디젤은 3.5%인데 바이오 에탄올이 0%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바이오 에탄올이 10%예요. 그리고 에탄올을 85% 넣어도 그러니까 옥수수에서 만든 바이오 에탄올 넣어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전 세계, 그래서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같은 기준으로 보면은 전기차 비율보다는 바이오 디젤, 바이오 에탄올 비율이 더 높다. 바이오 차의 비율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할게요. 더 하는데 미국 바이오 행정명령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계속 연료라는 단어가 나와요. 제가 말씀드렸죠. 뭐냐면은 조금 과거로 돌아가면은 우리나라가 태양광에 1등을 할 때가 있었어요. 네. 중국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아했죠. 태양광 1등이라고. 그때 뭐 관련된 종목들 날아다녔죠. 근데 미국은 태양광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싱긋이 웃었어요, 그냥. 그러고 나서 뭐가 나왔냐면은 천연가스 혁명이라고 쉘가스 그쵸. 혁명을 만들었어요. 근데 네. 이제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들면 킬로와트 아워당 500원 이상입니다. 근데 가스로 만들면 킬로와트 아워당 80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포트폴리오 구성하다 보니까 전기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동일화 돌아가면은 미국 바이오 행정명령에서는 계속 4경원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연료 분야가 1경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계속 이제 분석을 해 들어가게 되니까 첫째가 뭐냐면은 옥수수나 콩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거의 완성도가 높아진 것 같아요. 두 번째, 옥수수와 콩이 만약에 굉장히 큰 폭으로 되게 되면 바이오 디젤, 바이오 에탄올 비율이 더 증가되는 거예요. 석유를 잠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미생물이에요. 계속 미생물을 말하는데 뭐냐면은 옥수수나 콩이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된 데는 이런 질소를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고정했기 때문인데 미국이 계속해서 말하는 게 미생물을 통해서 공기 중에 질소를 공급해 줄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비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그런 소리고 미생물을 통해서 에탄올, 미생물을 통해서 디젤을 만드는 기술을 좀 더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볼 때 미국 바이오 행정명령에서는 계속 사경원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참 예의주시하게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미국 백악관이 원하는 건 뭘까? 제가 볼 때는 바이오 디젤, 에탄올, 전기차, 수소트럭, 태양광, 풍력을 통해서 유가를 안정화시킨다. 중유가로 보내겠다는 게 목표고 포트폴리오 이걸 좀 명심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어쨌든 그 석유 관련해서 계속해서 다른 에너지 쪽으로의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석유 공격받는 거를 보기보다는 다른 영역의 확대에 있어서의 수혜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느 쪽이 좀 수혜를 받게 되나요? 제가 볼 때는 에너지 쪽에서는 세 가지 투자 전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그래도 전기차 소재를 따라가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왜냐하니까 이게 커져가는 산업 아니냐. 네. 미국은 골랐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테슬라는 1,200, 1,300조 가서 지금 이제 850조에서 머물러 있지만 이제 키맞추기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소재를 투자하는 전략, 그다음에 그러니까 남아 있는 저평가들, 예를 들면 자회사로 있다든지 이런 전략도 뭐 동박이라든지 이런 쪽도 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미국이 원하는 게 뭘까요? 미국이 원하는 거는 유가의 하락입니다. 유가의 안정화예요. 중유가 네.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오펙은 필사적으로 감산을 들어가죠. 그럼 내년에도 감산할 거예요. 계속 감산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전기차 비율이 높아져 가니까. 수소 트럭까지 나오니까. 2025년은 태양광 풍력도 석유를 줄이는 요인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화학 쪽이 저는 이제 좀 이렇게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낮아 있어요. 0.3, 0.5배까지 가 있고 예를 들면은 제가 볼 때 뭐냐면은 이제 유가가 안정화된다는 가정 그리고 두 번째 64억 인구가 지금 코로나에서 이제 풀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품 가격이 크게 큰 폭으로 뛸 수 있다는 가정 올라갈 때 보면 수직으로 상승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보면은 좀 소외돼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하나솔루션이라든지 롯데지주라든지 조성이 뭐 이제 화학 3인방인데 화학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낮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기업도 제가 볼 때 관심을 가지는 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롯데지주, 효성 같은 기업들이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 실적 대비해서 그런 말씀이신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각각 기업들이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간략하게 좀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하나솔루션인데 하나솔루션이 지금 이제 하나솔루션은 화학과 태양광 기업입니다. 네. 근데 이제 2021년과 2022년에 뭐가 좋았냐면은 전기차만 좋아진 게 아니고 태양광도 좋아졌어요. 네. 태양광 풍력 다 좋아지는데 왜 좋아졌냐면은 이 유가라든지 가스가격이 급등하니까 놀란 거예요. 미국하고 유럽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기차 발주가 많이 늘어난 거죠. 따지고 보면. 대수가 늘었다. 태양광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하나솔루션의 실적은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2022년에 안 좋았던 게 화학 부문입니다. 근데 화학 부문이 좋아질 거라 보고 있고 롯데지주 같은 경우도 롯데 정밀화학도 보유하고 있고 화학 부문이 크기 때문에 이런 화학 부문이 좋아질 거라 보고 있고 효성도 그렇습니다. 효성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뭐 예를 들면 효성 TNC 같은 경우는 자회사. 레인스, 그렇죠. 스판덱스 이런 걸 만들잖아요, 네. 그죠? 스판덱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타이어에 들어가는 소재 이런 걸 만들고 있고 플라스틱을 또 만들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심적으로는 조금 안전지대 쪽으로 가 있는 것도 왜냐하면 이제 64억 인구가 제품가를 올리기 시작하고 많이 쓰고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오펙 감산에 대한 영향만 조금만 줄어든 다음에 유가도 푹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스프레드를 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어질 에너지 쪽에 있어서의 시장 판도 변화에 따라서 각 기업들의 수혜도 더 커질 수 있는 기업들을 언급해 주셨고요. 그 가운데 있어서 대표적인 기업 하나솔루션, 롯데지주 그리고 효성 확인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들 기업의 실적 추이와 주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 차홍선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